안녕하세요. 나니아랩스 윤예빈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딥러닝 심화를 진행할 건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전에 딥러닝 기초나 데이터 실습 파일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테니까요. 혹시 이전 실습 파일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이전 것들부터 하고 같이 이 심화 부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후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것과 또 모델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고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세팅을 할 건데요. 이 환경 세팅을 다 하기 전에 먼저 런타임에 가서 유형 변경 누르시고요. 그 GPU를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세팅은 제가 일단 코드를 다 작성해 놨는데 그대로 바로 실행을 시켜주면 되고요. 실행하는 동안 좀 더 설명하자면 먼저 여기서는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랜덤 시드는 보통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가중치 값이 랜덤하게 고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좀 그 랜덤한 값을 다 고정시켜서 항상 같은 학습 결과가 나오도록 좀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각화 함수는 매트플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제가 구성을 해놨고 이번에 다룰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데이터를 좀 이 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속 볼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돌아갈 동안 밑에 데이터 준비를 또 데이터 소개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패션 엠리스트라는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흑백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28 크기를 가진 좀 작은 이미지 데이터고 요거는 이제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파이토치에서 좀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소개를 계속 하자면 데이터를 먼저 불러올 건데 데이터를 일단 불러올 때 10가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10가지 클래스 라벨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오늘 저희가 풀게 될 문제는 다중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이미지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맞추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을 가져오는 거는 이 토치비전의 데이터셋에 패션 엠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고 트레인을 true로 할 거나 false로 할 거냐에 따라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올 때 트랜스폼을 할 건지를 정해주면 되는데 이 트랜스폼은 이 컴포즈라는 구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전처리할 건지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이고 보통 하는 방법은 먼저 텐서를 변환하고 정교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실제 데이터셋은 저희가 또 다음 차수부터 더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것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파이토치를 사용할 거니까 파이토치 모델에서 그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인 텐서라는 걸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이런 변환을 하는 거는 다 트랜스폼스라는 그 모듈 안에 다 들어있고요. toTensor를 이용해서 toTensor라는 걸 이용해서 텐서로 먼저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교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교화를 해줄 겁니다. 트랜스폼 normalize 하면 normalize가 있고 노멀라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 지금 현재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좀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오면 이것도 뭐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얘기를 해주자면 0부터 1 사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0 이거를 정교화 해줘야 되니까 0과 1이니까 민값을 0.5에 위치했겠죠. 그리고 0.5 기준으로 이 표준 편차가 0.5, 0.5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0.5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처리할지도 정해졌고 이제 이 트랜스폼 구성한 걸 여기에 넣어서 실행을 시켜주면 그냥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텐서로 변환하고 정교화한 후에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되고 항상 이렇게 데이터가 가져오게 되면은 데이터 쉐이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쉐이프를 확인하면 각각 6만 개, 10,000개가 있고 이미지가 28, 28 사이즈. 그리고 라벨 값은 그냥 뭐 이런 값들인데 실제로 보면 이 문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0부터 9까지의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 받았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이제 또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배치 사이즈와 셔플을 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딥러닝 모델에서 이제 한 번에 처리하는 수를 의미한다고 하죠. 근데 이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데이터 저희가 학습할 때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 한 개를 보고 데이터 한 개의 오차를 보고 그 오차에 따라서 업데이트 한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보고 동시에 여러 개의 오차를 가지고 뭔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여러 개의 몇 개를 한 번에 할 거냐 그게 배치 사이즈에 대해 결정이 됩니다. 한 번에 하면 좀 그 바이어스도 줄어들고 효율적이겠죠. 그렇지만 배치 사이즈를 너무 크게는 또 할 수 없는 이유가 컴퓨터의 리소스나 뭐 성능에 따라서 제한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생각하고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셔플은 데이터를 로드할 때 순서를 섞을지를 결정하는데 그냥 훈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셔플링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안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트레인 로더는 설치점 위에 이렇게 뭔가 보이는데 utility 데이터에 데이터 로더라는 그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서 뭘 넣냐? 트레인 로더에는 뭘 넣죠? 이 트레이스를 넣죠.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4라고 되는데 저희는 좀 64까지 지금 좀 크게 하겠습니다. 보통 64는 잘 안 될 때 많은데 리소스마다 다르다 했죠. 근데 지금은 그 이미지 자체가 28, 28로 좀 작은 사이즈라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셔플은 트루로. 마찬가지로 트레이너도 테스트 로더 하겠죠. 테스트는 테스트 셋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셔플은 폴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더까지 구성이 됐고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야겠죠. 근데 할 때 이거 클래스 자체가 어떤 이터레이터 되게 했기 때문에 이터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트레인 로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터 한 번을 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이터 한 번을 하면은 한 번의 반복이죠. 이거를 데이터 이터로 정의를 해주고 넥스트라는 함수를 할 때마다 이 데이터 이터레이션에서 뭔가 배치 이미지스랑 배치 라벨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 라벨스에 쉐이프를 보면서 항상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의해주고 실행을 하면 배치 이미지스
네,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분명히 그 전체 데이터가 6만2828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전체 데이터 28, 28. 근데 이제 로더를 통해서 나온 거는 전체 데이터셋이 아니고 배치 개수만큼 정의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널 개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라서 항상 이런 꼴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현재 이미지는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이 1로 정의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샘플을 확인할 텐데, 할 때 제가 그리드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배치 이미지스랑 배치 라벨스 이렇게 적어주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보게 됩니다. 얘는 뭐지? 백 그리고 백까지 않은데, 일단 뭐 이런 데이터도 좀 섞여 들어가 있을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제가 이 0을 기준으로, 죄송해요. 네, 이거는 저희가 볼 때도 뭔가 가방 같진 않은데, 모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